선생님, 저희 아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거실에서 좀 미끄러지신 것뿐인데. 단순히 미끄러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발견되신 게 기적이에요. 환자분, 바닥에 얼마나 방치되어 계셨습니까? 그게 점심때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한두 시간. 아니요. 혈액 수치와 근육 수치를 보니 최소 5시간 이상입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5시간 동안 골절된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5시간. 그동안 엄마는 뭐하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오후 3시 15분. 아내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늘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빠가 혼자 있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원망이 섞인 의문이 응급실 복도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1990년대 초반 활기 넘치는 새벽 시장. 40대의 한철이 사과박스를 가득 실은 수레를 힘들이지 않고 밀며 시장 골목을 가로지릅니다. 1952년생 김한철. 그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태어나 오직 자신의 두 다리만 믿고 가게를 일궈온 세대였습니다. 청가물 도매상으로 30년. 그에게 다리는 곧 미천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었습니다. 형님, 안 힘드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직 멀었어. 이 정도 일로 힘들면 시장에서 못 버텨. 그는 가족보다 항상 2시간 먼저 일어나 시장을 열었고 가장 늦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한철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인이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은 어제의 일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한철은 여전히 예전처럼 걷고 싶어 하지만 74살의 신체는 정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의 모임에 가는 길, 예전엔 한철이 앞장서서 동료들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일행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발을 지면에서 떼지 못하고 스윽스윽 바닥을 끄는 소리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조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일어나는 순간 핑 도는 어지럼증을 참으려 눈을 질끈 감습니다. 이제는 첫걸음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 한철의 무릎이 가늘게 떨립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2계단씩 오르던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계단 난간을 생명줄처럼 움켜쥡니다. 여보, 요즘 걸음걸이가 왜 그래? 병원 좀 가보자니까. 나 아직 멀쩡해. 나 김한철이야. 시장에서 나만큼 팔팔한 노인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미천인 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부심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아내는 외출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한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물을 마시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까지 단 3걸음이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첫 걸음을 떼고 2걸음, 3걸음을 떼려는 순간 한철의 발끝이 거실에 깔린 얇은 매트 끝단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비어버린 허벅지 근육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 팔을 뻗었지만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우두득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한철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악! 등이 먼저 바닥을 쳤고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일어서기엔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이 남의 몸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이 차가운 장판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그때 마침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딸은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한철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뼈가 어긋나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병명은 대퇴부 고관절 경부골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부터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고 혈전이 생겨 심장이나 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생 등산도 하신 분인데 왜 못 일어나셨던 거예요? 하체 근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넘어진 건 기둥 없는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몸의 경고를 무시했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왜 전화 안 했어? 아빠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을 왜 안 했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순자가 힘겹게 입을 뗍니다. 전화 하려고 했어. 근데 한철이 쓰러지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외출을 한 아내가 한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점심 드셨어요? 아까도 전화했잖아. 나애 아니야. 자꾸 확인하지 말라니까. 미안해요. 짜증 섞인 단호한 한철의 대답에 아내는 통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카페에 앉아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했습니다. 전화하면 또 짜증내실 텐데 요즘 계속 확인 전화한다고 성가시다고 하시는데 그날은 아빠가 자꾸 전화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참았어. 요즘 들어 자꾸 확인한다고 늙은이 취급한다고 화내시잖아. 엄마, 평생을 강한 사람으로 사신 분이 내가 자꾸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려고 했어. 아빠 기분 상하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그날 전화했어야 했는데. 한철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러진 고관절을 고정하기 위한 금속 핀 삽입 수술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가족에게 조용히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철은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내고 일반 병실에서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그의 다리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퇴원 후 그는 곧바로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개월 후 김한철님, 오늘도 잘하셨어요. 드라마틱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철은 여전히 보행기를 밀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한 걸음을 떼는데 10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문턱은 낮아졌고 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았고 밤에도 길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이 그의 속도에 맞춰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철은 아내의 손을 잡고 거실 한 바퀴를 돕니다. 순자야, 왜요? 미안해.
내가 너무 화만 냈지. 아니에요. 당신이 걱정해서 전화한 건데 나는 짜증만 내고 고맙소. 평생. 그는 이제 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독한 성벽도 아닙니다. 낙상은 그의 육체를 무너뜨렸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 무너진 자리에 더 단단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6개월 후 집 앞. 한철은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길을 걷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전처럼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아내의 어깨를 짚고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작은 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모님이 무심코 벽을 짚으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릎, 그리고 당신 부모님의 다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